자, 오늘 간만에 들어온 공동구매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계는 다이버워치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고 갈게요. 일단 20바의 방수, AR 코팅이 있는 도명 미네랄 크리스탈, 핸즈와 다이얼 베젤 인덱스까지 도포되어 있는 C3 도료, 스테인리스 스틸과 세이코 녹용 무브, 세라믹 베젤까지 담긴 시계가 67달러, 10만원 언더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기준이 또 한번 박살이 납니다. 알리 시계 시장이 히트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만 해도 카시오를 제외한 괜찮은 가성비 마부시계, 이 정도 스펙이라면 20 전후의 가격으로 형성되곤 했는데 그 반도 안 되는 값이라면 시작부터 빰 한 대 후려맞은 듯한 충격이죠. 자, 이제 시계를 들여다볼게요. 이번 공동구매를 위한 시계를 선택하게 된 조건, 일단 기온 30도가 돌파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다이버워치를 찾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의 공구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뻔한 브랜드만 파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브랜드가 괜찮을까 물색하던 중에 가슴을 가시처럼 깊게 파고 들어온 건 손워치스. 특히나 이 가시각의 50 패덤즈 전설의 초기형 모델이 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물을 들여다보니까 미친 외관. 우선 이 정도 타이밍에 알러지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짭피켓 아니냐 생각하실만 하죠. 일단 이 시계의 외관 구성은 다이버워치 탄신의 해 1953년 블랑팡 초기형과 동일한 구성으로 발행된 오마주 워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외관의 50 패덤즈는 현행으로 판매되는 모델이 없습니다. 유니콘과 같은 전설작이라는 거죠. 50 패덤즈 오토매틱 모델이 가장 유사해 보입니다만 베젤과 다이얼 인서트 구성 자체가 상이합니다. 최초의 다이버라는 것과 상징성이 있다 보니 축구 선수로 치면 영구 결방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끼다 똥됩니다. 저는 이런 모델을 마이크로 브랜드가 오마주하고 발행하는 데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돈 주고 못 사는 전설을 이렇게라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손 FF는 원작을 그대로 따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름 오마주라 해석될 요소 첫 번째, 사이즈부터가 다운사이징 되었어요. 원작보다 작아진 사이즈 39.8mm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돌고 돌아서 어쩌면 이상적이었겠구나 싶은 사이즈에 수렴했네요.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비율적으로도 변동이 있습니다. 베젤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원작이 정말 아름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젤 비중이 좀 더 두꺼웠다는 건데 그 부분이 감소했다는 점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케이스 마감. 케이스를 샌드블라스터로 조져놓은 모습인데요. 말 그대로 터프한 툴워치다운 외모를 과시할 수도 있고 보석마냥 반닥하게 닦인 느낌이 아니니까 그만큼 스크래치에 둔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원가 절감으로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10 언더로 득템 가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요. 전 이 시계를 사용하고 조작하면서 가장 감탄했던 것은 용두의 조작입니다. 조작하게 될 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스크류다운 크라운을 오픈하고 나서 와인딩, 분침 조작을 해보았을 때 이처럼 부드러운 조작감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모든 시계를 통틀어서 크라운 조작감이 가장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가 크라운의 조작감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같은 무브먼트를 가진 다양한 시계들을 경험해 보면 체감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이 시계의 부드러움에도 여러가지 요소가 기인을 했을 것 같은데 케이스에 뚫린 튜브의 직경과 크라운 용심 샤프트 두께가 잘 맞아떨어진 것과 동시에 그 패스에 윤활제가 잘 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잘하는 게 이 모델의 전기형 버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크라운의 크기가 좀 작게 뽑혔나 봅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하다 불평을 이어나가다 보니 만들어진 개선판이 바로 이 모델인 거죠. 고작 이 작은 알리 시계판 내에서 불편함, 피드백을 반영해준다는 점은 반전 포인트입니다. 보증도 3년이나 내걸었어요. 보증도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도 참 잘 뽑혔다 싶은 요소를 마저 챙겨보자면 이 세라믹 베젤을 적용한 모습, 다시 한번 스펙으로는 훌륭함을 재차 확인했고 제가 미친듯이 좋아하는 이 도면 글라스, 어쩌려고 이런 공유를 뽑아냅니까? 웬만큼 좀 친다 하는 마부보다 이런 디테일을 좀 맛나게 담아놓은 모습, 손사장이 좀 감이 나쁘지 않긴 합니다. 베젤의 날은 많이 죽어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이거 잘 안 돌릴 거잖아요. 미적으로만 약간 샤프함이 좀 조화될 수 있겠습니다. 무브먼트가 과연 강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코 NH35 농형 무브, 물론 고급형 무브는 아니지만 이 또한 강력한 이점이 있긴 하죠. 오버홀 작업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냥 통으로 무브를 갈아 끼워버리는 그런 작업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손 FF 결론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출시되고 채널에서 리뷰한 시계들이 대체로 좀 마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근래에 기초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시계가 장르의 중복도도 적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착용하시기에 편하면서 이쁜 시계로는 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가격 역시 충격적입니다. 10만원 언더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이버워치 치고는 외관과 스펙이 매우 훌륭하다. 오히려 역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리 시계들이 강점이 미친 거지,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 영세 브랜드들은 알리랑 비교되며 팩트 폭행당하면 뼈가 아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규모라든지 물량, 유통 과정에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계들의 장점을 두루 즐기면서 재미있는 시계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방법입니다. 할인 코드는 이벤트가 개시되는 시점 6월 17일 월요일 18시부터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예약 공개 드릴 예정이고요. 물량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배송이 4, 5일 만에 가능했는데 전체적인 주문량 대량급으로 떡상하고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7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면서 또 하나 6월에 서머 세일 프로모션이 열려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프로모션은 17일 월요일 0시부터 개시가 됩니다. 제공되는 코드로 15% 정도 할인되고 카드사 결제 할인도 같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가 11% 할인 이런 식으로 중복했을 때 할인율이 괜찮게 나옵니다. 재밌는 게 이제는 K베뉴 상품이라고 해서 국내 발송되는 상품들도 CJ 대한통운이랑 연계돼서 발송이 되거든요. 알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품 자체는 국내에서 발송하는 그런 방식, 역시나 가격이 훌륭합니다. 같이 한번 링크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토시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